자, 딴 남자 전화 왜 받아? 아유, 일단 딱 제목만 봐도 그냥 짜증이 확 밀려오네요. 답답한데 일단 연인 관계였던 40대 남성이 이제 자신의 이제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3개월 정도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일단 헤어진 다음에 이 남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를 3개월 했어요. 만나고 3개월 정도 헤어졌어요? 만나고 헤어졌는데 이 남성이 여성에게 계속 다시 만나자라고 요구를 했고 결국 이제 여성이 그걸 받아줬습니다.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함께 있던 그러니까 재결합이 아니라 한번 보자. 일단 뭐 다시 대면하게 돼서 재결합까지는 이제 생각을 하던 과정이었는데 그 만난 상황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다른 남자에게 전화를 왔습니다. 이제 거기를 두고 봐라, 너 이 다른 남자가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폭행을 해서 주먹으로 발로 때리고 해서 이 중상해를 상당한 심각한 상해를 입혔던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뭐 얼마나 다쳤길래 중상해. 전치 8주로 적혀 있는데요. 이 판결문이 판결 내용이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진료 기록부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상 내역이 적혀 있는데요. 다발성 외상이 적혀 있고요. 이제 급성 출혈, 그리고 늑골 골절이나 찢어지는 상처, 열상이 있었다고도 나와 있고 결국에는 뇌 일부의 신경마비, 그리고 시신경 손상이 일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복시라고 하죠. 그 물체가 여러 개로 쪼개져 보이는 그런 형상까지 나왔다고 해요. 그렇게 결국에는 좀 영구적인 피해를 입을 정도로 좀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신경은 치료 불가 판정을 받았다. 그럼 영구 장애가 된다는 소리인데. 난치의 질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그런 시신경 손상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정도 때렸다면. 네,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귀고 있는 그 3개월 동안 교제를 하는 중에도 이런 비슷한 피해가 계속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해 6월에 이 교제 중이었는데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이 피고인이요. 그래서 이 다른 남성과 연락하는 게 맞지? 너 한번 버릇 좀 고쳐야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여러 곳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서 이때 코뼈가 골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를 왜 만나냐고 물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캔과 선풍기를 던지고 상해를 가했고 그 이후에도 또 심지어 이제 여성 피해자의 휴대전화 발신 기록을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른 남성과 연락한 흔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전화 안 한다면서 전화했는데 왜 거짓말을 했냐라고 해서 그 말아진 종이를 가지고 목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지금 도대체 이 인간 뭐냐 막 이러면서 정말 격정을 토하고 계시는데 승의원님 뭐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 성습 폭행을 하는 전형적인 의처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뭐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폭행을 얼마만큼 했느냐 이게 대한 처벌도 중요한데 저는 그 시청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는 게 데이트를 하잖아요.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데이트 폭력하면 어떤 이야기가 딱 나오는가 하면 보통 한 번 이렇게 딱 때려요. 딱 때리는데 때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정말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나도 모르게 너를 때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폭행은 반드시 의지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에게 딱 부딪히는 순간 이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폭행은 이걸 밀고 나가야 돼요. 만약에 때렸을 때 이게 폭행이 싫으면 이렇게 손을 떼요. 근데 이걸 이렇게 밀고 나갔다는 거는 의지적인 폭행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무조건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을 딱 올라가는 그 순간 헤어지셔야 된다. 이게 사랑이란 말로 덮기 시작하면 나중에 굉장히 데이트 폭력이 강화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로 사랑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마지막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라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는 이 표현조차도 너무 이제 로맨틱한 그 표현을 쓴 뭐 동원 뭐 이렇게 그런 조어다라고 해서 그것도 이제 뭐 또 다른 식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이게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러네. 그렇죠? 이게 이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들한테도 맞습니다. 이 짓거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전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한테도 폭행을 2차례 행사를 했고요. 이미 폭행 전과가 3차례 정도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반복된 어떤 폭행 같아요. 연인 간의 폭행을 지금 가하는 뭐 사실은 폭행이 이 손찌검하고 이것도 폭행이지만 전 단계부터 확인이 가능해요. 계속 뭐 주먹을 진다든지 쓸데없는데 막 친다든지 이런 사람이 저번에 변호사님이 그때 제가 얘기했던 말씀하셨잖아요. 것처럼 그게 폭행의 전조 증상 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봐서 벽을 친다. 벽을 왜 칩니까? 벽을 막 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승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한 번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복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딱 끊어야 됩니다. 딱 끊어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년 6개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시청자 가족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주시고요. 일단 1년 6개월이 판단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해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난치 질병에 이르렀다. 아까 말씀드린 복시가 생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감안을 했는데요. 다만 잘못을 반성했고 피고인이 반성했는데 그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황당한 거 변호사님. 네. 그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한 것도 아니고 이 피고인의 가족, 그러니까 남자 가족들이야 당연히 선처를 하겠죠. 근데 그게 왜 양형의 참작 사유가 됩니까? 양형에 이제 좋은 것들 있고 나쁜 것들이 있는데 이 좋은 것들 중에 하나로 뽑은 걸로 보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피해자하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선처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만 이건 이제 사회적인 유대감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가족들이 당연히 선처를 요구할 수도 있는데 자신의 가족이라면, 가해자의 가족이라면 그만큼 이 사람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잘 돌보고 그런 행동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게 양형 요소 중에 하나로 또 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 말이긴 한데 또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중상해죄 중대한 범죄이긴 하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양형 요소 중에 또 피고인한테 유리했던 양형 요소를 또 그걸로 썼던 게 아닌가 이렇게 아니, 봅니다. 그 피의자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해서 이렇게 판결한다라는 식의 이게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겁니까? 자주는 없습니다. 양형 요소가 몇 가지 좋은 요소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긴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99%의 가해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자신의 가족한테 좋게 써주죠. 우리 아들을 꼭 처벌해 주세요 할 당연하죠. 사람 없거든요. 우리 아들 뭐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좋은 양형 요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봤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법원 같은 데 취재를 하다 보면 양형을 뭐 불리한 게 있고 유리한 걸 다 적어야 되거든요. 판결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 유리한 측에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보통 이렇게 넣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만에 이 형량이 나왔을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라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로 접하거나 이렇게 접하는 입장에서는 아니 피고인 가족이야 당연히 선처를 하겠죠. 내 형제 자매가 징역살이 하는 거 누가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할 때 저는 이게 좀 무슨 말인가 싶어요. 차라리 안 적고 이렇게 가는 게 그러니까 낫죠. 차라리 적질 말든가. 적어놓고 우리 보고 이해하라 이러면 판사는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흥분했네요.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